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미술 수업을 하는 교습소라든지 학원을 오픈하거나 운영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습소나 학원들을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원보다는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학원은 선생님을 두고 큰 규모로 운영하는 게 학원이고요. 교습소는 혼자서 개인이 작은 규모에서 운영하는 게 교습소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학원을 운영했을 때는 오픈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나 그다음에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을 채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시설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투자되는 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수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위한 등록을 시키고 일을 하는 부분이 옛날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투자를 많이 해서 학원을 운영보다는 교습소로 운영을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교습소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이 많이 날까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수업을 아이들한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유아 아동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 교습소는 입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큰 대로변, 큰 학원가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안 돼요? 꼭 거기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당연히 월세가 비쌀 거고요. 관리비가 비쌀 거고. 물론 홍보 효과는 있겠죠. 눈에 띄는. 하지만 굳이 그런 큰 대형 상권이나 지하철역 앞, 역세권, 큰 대로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모이는 상권에 굳이 꼭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조금 작은 상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큰 길가에 있지 않고 뒤쪽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파트를 끼고 있거나요, 주택가를 끼고 있거나, 그리고 아파트의 주택가가 평형이 넓은 대형 평형 아파트나 큰 주택이 아니라 소형 평형의 주택이나 소형 평형 아파트에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이들이 조금 많습니다. 학교 근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꼭 눈에 띄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교습소나 아이들 교육을 하는 곳은 학부모님들이 지나가다 들리는 곳은 아니에요. 유아 아동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편하게 쉽게 올 수 있고 걸어올 수 있는 곳을 입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근린상가 이런 거 괜찮겠죠? 주택가와 빌라와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작은 상가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그죠? 학교 근처에 있는 상가도 좋습니다. 근데 학교 근처에 있는 상가는 경쟁업체가 많을 가능성이 있죠. 경쟁업체가 너무 많다면 피하시면 좋고요. 경쟁업체가 없다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수용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받는 인원의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월세라든지 관리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래서 꼭 그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상권이고 수업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월세나 수준을 찾으셔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고 상권이 너무 좋고 경쟁업체도 없고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상가 월세를 비싸게 줘도 들어가셔도 되겠죠. 요즘에는 월세는 싼데 관리비가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만 5%씩만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세보다는 관리비가 비싸고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거는 유념하셔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입지 중요하고요. 월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상가의 컨디션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하는 시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자, 새로운 상가 같은 경우는 요즘 냉난방기 달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바닥과 천장도 깨끗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인테리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바닥, 천장 다 해야 돼. 불빛도 밝지도 않아. 냉난방기도 없어. 그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상가를 알아볼 때, 이 상가의 컨디션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야 될지 상가의 컨디션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로변에 안 들어가도 된다. 큰 길간에 안 들어가도 된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어도 된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월세를 싼 곳에 들어가라. 관리비 싼 곳에 들어가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안 띄는데요. 아이들 어떻게 모집을 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편 영상에 다시 안내는 드릴 건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물, 생수 사고 커피 한 잔 사서 마시고 비타민 사서 먹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매주 매일 같은 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입니다. 한 번 오기 시작하면 3개월을 오고 6개월을 오고 1년을 오는 곳입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다가 가고 들렸다가 가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충분히 검색해서 보고 후기도 보고 체험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다녔던 엄마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깊이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게 필요한지 따져보고 그리고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내 학원이 큰 길가에 있고 안 있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미술교습소를 내가 수익률을 많이 올리고 싶다, 잘 운영하고 싶다면 상가의 이 세 가지를 유념하셔서 알아보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